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관급공사 수주 개입 혐의로 구속된 김용구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이 또 다른 업체에서도 자문료 명목에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역 산업 현장과 영농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박람회인 광주 에이스페어가 개막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다양한 체험 코너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선종한 조비오 신부의 장례식이 오늘 오전 10시에 거행됩니다. 검찰이 돈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구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김용구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그제 늦은 오후까지 광주은행과 다른 건설업체 등 여러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S건설업체 외에도 김 전 자문관이 다른 업체들로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해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은행의 경우 경영연구원을 운영하는 김 전 자문관에게 상품 개발 과정과 관련해 수천만 원을 주고 컨설팅을 받은 사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된 S건설의 경우 김 전 자문관에게 컨설팅 자문료로 1억 8천만 원을 건넸지만 실제 보고서는 자신들이 작성해 김 전 자문관의 이름만 붙인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컨설팅이 아닌 다른 대가로 돈이 지불됐다고 보고 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압수수색을 당한 곳들이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각종 사업과 관련된 곳이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직사회로 파장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아직까지는 현직 공무원을 소환하거나 소환을 통보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지난 21일 선종한 조비오 신부의 장례식이 오늘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임동성당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회장으로 거행됩니다. 장례 미사는 김희중 대주교가 집전하며 장례위원장인 옥현진 총대리주교가 오후 2시 첫 미사를 올려 고인의 명복을 빌게 됩니다. 조비오 신부는 담양 천주교 공원묘원에 안장될 예정이며 장의위원회는 평소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조화 대신 쌀 화환을 받아 농민과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크게 덥지도 많이 춥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아침에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광주와 곡성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 활동량이 많으면 조금 덥게도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례와 보성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정이 평소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 26도, 나주와 화순 27도로 예상됩니다. 영암 26도로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7도, 보성과 고흥이 2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문화 콘텐츠 박람회 광주 에이스페어가 개막했습니다. 이 포켓몬고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과 관련해 다양한 체험 코너가 관객들의 눈길을 잡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VR 고글을 쓴 관객들이 열기구 모형에 올라타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열기구를 탄 것도 난생 처음인데 그것도 가상현실로 경험하게 되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약간 이렇게 쓰고 보니까 실제처럼 느껴지고 약간 이 움직이는 이 미동 때문에 진짜로 타는 느낌이 나요? 네, 진짜 타는 느낌 나요. 한자가 새겨진 카드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니 획수 순서에 따라 한자를 쓰는 법이 영상으로 재현됩니다. 중국 광저우시에서 온 이 업체는 현실 세계의 가상 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증강현실 기술에 교육 콘텐츠를 입혔습니다. 做全球来学习嘛，学习汉文化，将来对小孩的成长是有一定的帮助的。 광주 에이스페어에는 37개 나라 430개 회사가 참여해 최신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관련한 실감 콘텐츠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역 업체들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 몸이 연동하는 그 방식이 다 느껴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상현실 체험이라고요. 에이스페어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문화베일리 등을 잘 엮는다면 광주가 문화 콘텐츠 한류 확산의 천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도 역시나 그런 콘텐츠 육성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국책사로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보여주는 광주 에이스페어는 오는 25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일 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앞두고 5.18 당시의 총탄 자국을 찾기 위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일 빌딩 외벽과 건물 내부 등에서 총탄 자국을 찾기 위해 1차 감식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총탄으로 보이는 흔적을 일부 발견했습니다.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역사적 흔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5.18 단체 요구에 따라 국가수의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광주은행 노조가 금융노조 총파업에 동참합니다. 광주은행 노조는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금융노조 총파업에 8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과 저성과자 해고, 관치금융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점포에서는 정상적인 은행 업무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 주요 산업 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공식 외국인 근로자만 2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건설이나 조선업종에 쓰이는 대형 배관을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생산직의 3분의 1 가까이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출신의 근로자들입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2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6년 전에 비해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길게는 4년 10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체류한 지 5년이 되면 귀화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 전에 무조건 자국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제도화돼 있어서입니다. 장기 정착을 이렇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4년 10개월로 이렇게 규정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해는 하면서도 한편으론 불만입니다. 어렵사리 일을 가르쳐 이제 좀 쓸만해진다 싶으면 내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가 와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안전교육에 애를 먹는가 하면 업무 전달과 숙지에 길게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외부 기관의 통역 지원도 단발성에 불과해 생산 차질이 빚어지기 일쑤입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이 동작을 보여주고요. 이제 그 동작을 계속 숙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죠.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국내에서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을 내비치며 아쉬워합니다. 한국 보고 싶어요. 네, 한국 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일에 재밌어요. 강제적인 자국행은 불법 체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력 송출업체에 웃돈까지 줘가며 국내로 들어온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귀국을 포기한 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남아 계속 일하면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손이 크게 부족한 영농 현장에서도 귀한 몸입니다. 청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촌에서 인력난을 도는 데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네팔에서 온 24살의 청년 파라카스 씨가 한우 축사를 부지런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끼니 때마다 직접 사료를 나눠주고 혼자서 척척 축사 관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2년째, 고국에 돌아가면 여기서 배운 기술로 가축을 기르는 게 꿈입니다. 여기서 네팔 가서 초선 먹는 수하고 염수하고 잘 키우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파프리카 모종을 새로 심고 있는 시설하우스 안에서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넓은 시설을 8명의 외국인들이 도맡아서 관리합니다. 이 가운데 3명은 6년 넘게 이곳에서 일을 할 정도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좋아요. 일도 많이 안 힘들어요.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광주 전남 영농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440명. 불과 3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될 농촌 일손이 됐습니다. 좀 흥미를 좀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면 일하는데도 능률이 좀 더 많이 올라간 것 같고요. 하지만 영농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숫자가 제한돼 있다 보니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가 갈수록 농촌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지검은 비의료인의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50억 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의 의원 2곳과 한의원 1곳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4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이 의원 안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차려 6억 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입니다. 태어난 지 3개월이 갓 지난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된 20대 아버지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검은 26살 유모 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하고 유 씨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7일 광주 남구의 한 주택에서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며 꽉 껴안아 저산소증을 유발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아이의 친모와 학대당한 아들에 대해서는 생계비나 치료비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환 해남 군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광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군수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2013년부터 직원들의 근무 성적 평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군수는 취임 뒤 특채로 채용한 비서실장으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제6대 조선대학교 총장으로 강동환 치의학과 교수가 선출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강동환 조선대 신임 총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선거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남다를 것 같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저희들이 선거 규정을 만드는데 상당히 갈등과 이렇게 좀 많은 문제점도 있었거든요. 네. 다행히도 우리 구성원들이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 그리고 동창회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네. 이번에 선거를 아름다운 축제로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선거 방식과 이 구성원 비율 등으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빚었는데요. 앞으로 이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화합을 다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선거라고 하는 경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치열하게 이렇게 갈등 구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좀 신바람 날 수 있도록 좀 흥을 돋구고 또 정감을 느끼고 협동할 수 있는 그 신뢰 공동체를 제가 주장했기 때문에 이번 구성원들이 저를 총장으로 선택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 그리고 교수 학생 사이 그리고 교수와 직원 사이에 정말 화합할 수 있는 신뢰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모든 지역 대학들의 이제 고민이겠습니다만은 학생 수 감소입니다. 특히나 그렇죠. 이제 2018년도부터는 뭐 이제 내리막길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들 하고 있는데 총장님께서는 타개책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고등학생 학력 아동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대학이 이러한 그 아동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사실상 대학은 그 입학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입학 자원을 좀 다양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과거에는 이제 고3을 대상으로 이렇게 주로 입학장을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그 성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육 과정도 필요하겠다. 지금 요즘에 그 시대가 굉장히 그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인들도 이제 10년마다 새로운 그 직업을 가져야 할 정도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성인들도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하겠고 동시에 지금 글로벌 시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중국이라든가
아시아권 학생들이 조선대학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국제적인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고3 학생뿐만 아니고 성인 그리고 해외 유학생을 중심으로 입학 자원을 다양화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구조조정 압박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구조조정은 제가 이제 불가피하다 생각됩니다. 사실 이제 과학이 급격하게 지금 디지털 문명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그 산업화 시대에서 이런 디지털 문명 사회로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도 여기에 맞는 이제 교육 과정이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또한 연구도 이러한 그 디지털 문명 제4차 산업 시대에 알맞는 그러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구조 계획이 필요한데 다만 정부에서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 미래 전략위원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래 전략위원회에서 앞으로 미래 교육과 연구를 그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해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수님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조계획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혹자는 뭐 수도권 대학을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냐 이렇게 또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대학들의 위기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임기 4년 동안 총장님께서는 그러면 조선대학교가 어떤 색깔로 변하길 바라십니까? 네, 우리 조선대학교가 1946년 7만 2천 명의 성립 동지의 회원에 의해서 이렇게 창립된 대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과 이렇게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제 선거를 하면서도 앞으로 우리 조선대학교가 좀 역동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상과 소통하는, 지역과 소통하는 정말 그 누구나 오고 싶은 그런 대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 자신도 끊임없이 사회와 연관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역동적인 대학으로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자체가 주는 장학금 수혜자와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올해 북구장학회는 140여 명가량의 학생에게 총 1억 1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 사람당 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평년 160명에서 170명이었던 장학생 수가 20%나 줄어들었습니다. 동구에서는 2011년 170여 명에게 1억 2천만 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줬는데요. 올해는 불과 60명으로 6년 사이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액수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장학회도 사정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은행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장학기금 이자 수익도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금융이자 감소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건데요. 줄어드는 장학금에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지상파와 라디오 방송사들이 지상파 중간 광고의 조속한 허용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을 비롯한 지역 MBC와 종교방송, 지역민방 등 35개 방송사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중간 광고 금지로 인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차별적 규제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소수자를 대변하고 지역 여론을 반영하는 지역 방송사 등은 모두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남의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손실의 규모가 전국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한정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5년 동안 전남의 노후 상수도의 누수로 발생된 손실액은 3,169억 원으로 경북과 강원, 경남에 이어서 많았습니다. 상수도관 교체는 자치단체 관할로 돼 있지만 예산 반영 우선순위에서 밀려 교체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진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반상회보와 마을 홍보방송을 이용해 지진 대비 주민행동요령을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했고 일선 학교에도 지진 관련 동영상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44건으로 전국 평균 35건보다 많았습니다. 납성분이 허용치 이상 검출된 근린공원 2곳에 대해 광주시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광주시는 공원 내 탄성 포장 산책로 21곳을 검사한 결과
유한근린공원과 평화근린공원에서 납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포장을 철거하고 친환경 재료로 재포장할 때까지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이 광주 전남 택시기사들의 범죄 경력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광주 전남 16,000여 명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살인과 성범죄 등 법에서 정한 중범죄 전력이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광주에서 전과 40범의 택시기사가 자신의 범죄 이력을 속인 채 택시를 몰다 승객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뒤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 산학현 단체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동강대학교가 혈액암 환자를 돕기 위한 헌혈증 기부 행사를 펼쳤습니다. 남부대학교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단이 우남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메뉴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선보였습니다. 나주 영산강 저류지 야구장에서 15세 이하 전국 유소년 중학야구대회가 시작을 알렸습니다. 내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광주 청소년 상상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리는 상상 페스티벌은 금남로 1가에서 3가까지 지구를 구성하는 물, 불, 바람, 흙을 소재로 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각종 놀이 행사가 펼쳐집니다. 한편 같은 시각 금남로에서는 광주시가 매달 넷째 주 토요일마다 운영하는 청년의 거리 행사가 열리고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금남로에서 열리는 프린지 페스티벌도 열릴 예정입니다.